안녕하세요. 오늘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한 그거를 조금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서 봤는데 문재인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에서 주로 많이 했죠. 갤럽도 좀 하고. 근데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에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정부에서 돈 주니까 정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의무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어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 응답률이 4.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누구한테 전화하면은 4명에서 5명만 이렇게 전화 받고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 분자하고 골수 악성 분자 두 사람만 답변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대중들은 귀찮아 그딴 거 뭘 하면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명, 5명 응대하는 거 해가지고선 뭐 47%가 지지고 48, 7%가 반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래.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5,200만 명 중에 쉽게 말하자면 유권자죠. 그러니까 18세 이상, 19세 이상 되는 젊은 친구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응답률을 보겠죠. 거기서 4명, 5명만 이렇게 10명, 100명 중에 4명, 5명 답변하는데 그게 무슨 여론에 그걸 반영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뭐냐면은 정부에서 돈을 줬으니까 해내야 되니까 무조건 무리하게 한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론에서 나온 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로요, 지금 동영상에서 아마추어식으로 지금 어디야 서울역 대전역 광주 연세대 앞에 이렇게 가지고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가 있죠.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실제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광주 쪽에서는 한 3분의 한 66, 67% 나오고 대전역 옆에서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봤는데 32, 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 어저께 했더니 거기서도 한 2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문제지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부산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은 10%는 나올까 말까예요. 그게 정확한 여론조사 분포도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4.4%밖에 응답 안 하는 거에 48%가 지지한다. 47%가 부정한다. 그거는요, 골수 분자들이나 골수 악성 분자들만 딱 거기에 대해서 그래 물어봐 답변할게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율 측면 보면서는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맞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권이 꼭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그것도 이렇게 올리고 했지만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작당하는 게 있어요. 예, 문재인은 경제나 일반적인 한국의 정치는 개판이 됐으니까 경제나 이런 거 부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주를 딱 대면 우리나라 부도나는 겁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그거는 내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올릴 때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경제는 그냥 갓벌이에요. 그냥 갓벌인데 문재인이 거기 돌파구 찾았으면은 김정은이 얼굴밖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문재인이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해주는 축으로 이렇게 허거지면 김정은의 오로지 관심사는요. 트럼프가 자기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걔요 절대로 항목이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내년 경선에는 민주당 상당히 어렵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탄핵할 정도는 제가 보기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6대4.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당이 그냥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지금 한국당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제일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요, 공평원은 무슨 얘기 해가지고 KDI에 무슨 이렇게
그 패널들이 이렇게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한 글을 동영상에 공표하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저 나라 이렇게 망하게 가는 것들은요, 강성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 노조고 집 밖으로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그 정식 직원하고 일반 그 저기 있잖아요, 계약직. 그거 오면 이게 월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직원이고 정직원도 같은 일을 하고 하는데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건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직원의 그 저기들은 걔네들은 저 노조를 해가지고 보통 뭐 7, 8천만 원 뭐 심한 게 1억 정도 연봉 받는 새끼들이 다 개지랄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잘라쳐야 돼요. 구조조정해가지고선 우리나라 학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체는요, 이 국민들의 이 속성이나 이걸요, 완전히 의식개전은 아주 그 구조조정 확 해버려야 돼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좀 이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정치 살리는 길은요, 강성노조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냥 다 잡아 쳐넣어야 돼요. 다 잡아 쳐넣어야 돼요. 그러면 공장용 회사 망하죠? 그럼 망하게 놔둬야 돼요. 망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를 개판되고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세살이 돋지 않고서는 그 뭐야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마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은 2차 대전 때 내가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2차 대전 때 일본 오고요 독일이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독일이 그냥 철저히 망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빼놓고는요 그 패전국인 독일하고 일본이요 지금 무진장승 잘 나갑니다. 오히려 그냥 폭삭 망했다 팍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기질적으로 경제적이나 이런 걸 확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제가 보기엔 2년 동안은 완전히 한국의 경제 개판되죠. 개판되죠. 그러니까는 뭐 생산 안 일러지고 뭐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이면 노골적으로 그러죠. 강성도 다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물어 막 그러면은 나 뭐 하면 탈핵하고 와야 난 대통령 걸지고 해서 이거 하겠다 하면서 그냥 강성노조 다 잡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연봉이나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걸 이렇게 확 떨어뜨리고 물가도 확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갚아버려야 돼요. 그 정부 보조금이나 지금 뭐 공공근로에서 돈 주고 하는 그 자체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기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쌀 사고 뭐 이렇게 시장 그거는요 거의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요 먹고 저기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면은요 이 밑바닥에 일반 사람들 그 저기가 그 편안하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동조없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막 불룩불룩 일어나가는 그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이제 그 이끌어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물론 뭐 정치하고 하면은 그 뭐 노조다 뭐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는 돈 많이 받고 막 그 겉에서 블럭블럭 하는 놈들이 표를 주니까 국회의원 당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다 아부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가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나라 정치나 경제가 막 뒤틀려가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경제학자들이 막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정신 문제에서 구조적으로 확 틀어버리기 전에요. 우리나라 힘들어요.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요. 그 일본이나 독일은요. 쉽게 하면 전쟁 일으킨 나라에 패전국이었잖아요. 처음이 망한 그 나라에서 지금은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 세 번째 강국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완전히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폭삭망해도요. 그 나라의 소프트웨어, 그 나라의 국민성 그 기질이요. 살아있는 한 다시 쫙 올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6대4로 가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경제가 폭망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문재인이가 분명히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이렇게 백악관을 초청할 거예요. 근데 초청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운세가 올해 역마울이 많아가지고서 우리나라나 이렇게 외국 다니는 놈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니 트럼프가 이제 김정을 초청하면 백악관을 갈 것 같아. 그러면서 포화의 쪽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갈 것 같은데 제가 딱 봤을 때는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자기 표 나오는 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할 때면은 지금은 추세가 그 민주당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렇게 가면은 미국의 여론조사는 그 응답률 30% 이상 돼야만 발표하고 일본 같은 경우 50%가 응답이 나와야만 발표하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4.4% 돼가지고 돈 받았으니까 무조건 발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 이렇게 지금 추이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는 계속 밑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은 이렇게 쭉 간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전에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힐러리가 된다고 97%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냥 확실히 된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뚜껑 딱 따니까 트럼프가 됐다 이러면서 거기서 딱 현상은 뭐냐면은 힐러리의 그 정치 그 뭐 지원금이라고 받는 것이 트럼프가 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나 뭐야지 민주당의 그 대선 자금 모집해가지고 그것이 뭐 2천만 달러밖에 모여오질 않았는데 트럼프는 뭐 1억 달러가 넘게 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5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 재선에는 트럼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트럼프는 공화당의 한 명이죠. 조 바이든은 그 밑에 제가 한 20여 명이 박을 대고 대통령 했다고 막 이렇게 출마 선언 저 의지를 바친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조 바이든이라고 하면 조 바이든 말고 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나 잠깐 그 조사에서 이렇게 동영상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그것도 맞지 않는 거라 봐요. 쉽게 말하자면 그 민주당에는 대선 후보 주자들이 많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저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선 자금 이렇게 지원받는 게 적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이게 뭐야 뭐야 방탄소년단처럼 인기 이런 걸 되게 저기 하고 이벤트를 좋아하는 놈이라 가지고 요번에 그 김정은이하고 그 여기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한 땅 넘었다 하는 것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민주당의 그 대선 그 뭐야 지금 경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그 뭐 할 때에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이가 그 지방선거일 때 그 저기 뭐 하노이인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회담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다 섞어놓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경선 대회 하는 거 이런 거에 말이야 그 지금 그 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그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만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팍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짓거리를 좀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인간들은 그런 그게 그 맥에 흐르는 진리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다짜다짜 기분상에 느끼는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는 예수님 믿고 딱 얘기하지만은요. 그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비율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네이버 블로그 1000명에도 올린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0.5%밖에 안 된다는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중에 0.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저기를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유태인들의 천국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현재 그 요한이 이제 그 환상 등에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게 이제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144가 되고 하는데 12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좀 달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명인 거는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나 바울은 이방인을 전하는 그런 식의 소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 뭐 로마 시대 사람, 뭐 이게 쉽게 그랬죠. 영국 사람, 게르만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믿음을 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영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뜻을 전하고 했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유태교 쪽에 이렇게 적입니다. 유태인이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유태인이 그 아담 이후로 이렇게 봤을 때는 2,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영에 이게 죽었다 하니까 지금이 제가 알기는 외국에 나가 있는 거나 그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유태 다 합쳐도 1,400만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곱하기 2하면 2,800만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적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0.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의 비중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 살아온 그 아담 위에 살았던 거는 제가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까지 살았다 죽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 0.5%밖에 하늘나라 간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서 이렇게 갈 때 제가 맨날 듣는 찬송가가 임정선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찬송가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막 이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다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갈 때 모든 사람이 뜻대로 조롱하면 이렇게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조롱하고 뭐 했다는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자들이죠. 다 이제 이렇게 지옥 갈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치근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몇천 명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제 돌 판매하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고 다 떨어진 자가 됐으면 거기서 한두 사람 외에는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자꾸 들으면서 같은 사람이면서도 이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머무르고 사는 그 귀신들이 거의 다구나. 근데 그 비율은 쉽게 말하자면은 저기에요. 0.5% 해가지고 만 명에 5명꼴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기죠. 뭐 그런 얘기하면은 또 끝이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지금 공을 들이고 첫 번째로 싸우는 대상이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저기 미국의 이제 경제나 뭐 이런 것이 어렵고 뭐 제조업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의 쌈목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전자전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미국에서 막 이렇게 그 개발했던 거 뭐 한 거지 이게 탁탁탁탁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뭐 카피하면서 막 이렇게 그 전자나 뭐 이렇게 적용 걸로 이렇게 뭐 심지어는 그 우주 해가지고 달나라 가거나 뭐 우주에 가는 그것도 뭐 탁탁탁탁 그냥 미국에서 그 개발했던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쓰고 그런다. 이게 중국은 그 특기예요. 그 중국의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일일이 개발해? 누가 했다는 걸 딱 빼오면 되지. 이게 중국들이 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미국에서 그냥 꼴이 잘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선 앞으로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이 잠재적으로 큰 경쟁자나 이렇게 보고가지고 그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중국을 들이쳐야 되게 해서 이게 무역 전쟁을 이끌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지난 동네에서 얘기했지만은요,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정치는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편리하고 싸게 사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 물건이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는 그거를 상당히 많이 누리며 살았죠. 제가 알기로는 월마트에 가서 보면은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이후에서 미국으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엄청 오다를 많이 받아요. 그냥 미국 오다만 딱 제대로 그 한국 사람이나 누가 가지고 있으면요 쉽게 아주 빨리 돈 벌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이거 어디 납품? 미국 월마트 납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6, 7년 전 얘기인데 거의
중국의 월마트에 납품하는 거에 8, 90% 이상이 다 중국산이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중국 제품을 받고 미국에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몇 배냐? 한 5배, 10배 정도의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상생활용품에는 중국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까불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관세를 높이고 모으면서 무역전쟁을 하지만 그 1차적인 피해는 미국의 그 서민적인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트럼프가 막 까불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혹 재선이 되면은 이 트럼프가 아니 난 앞으로 4년만 하면 땡이니까 내 저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슬슬 풀어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저기가 바꿔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트럼프는 표를 얻기 위해서 뭐 그런 장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전쟁 그렇게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무역전쟁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대상자가 하는 것이 시진핑이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란과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트럼프 그 뭐 이방카하고 트럼프의 뭐 르무신이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태계는 뭐냐면 이란이 핵무기에 있으면 이란은 그냥 칩니다. 이란은 핵무기에 가지 있으면 이스라엘 핵무기 깎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시아파고 그날 이슬람 이슬람 종교에 그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마인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 알라신을 믿어 아니면은 죽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더라든가 다른 적이는요 그냥 죽이라는 것이 그 이슬람계 교리에는 그게 있어요. 그것도 초문명이 하나님의더라면 그 이슬람계 딱 치면 그걸 제가 정리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는 시아파하고 순위파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이 왜 가지고 시아파 싸서 섞이면은 걔네들은 그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종파, 다른 뭐 이념을 가지고 있어 그냥 들쳐 죽입니다. 그거는 이슬람의 교리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가지고 있는 유태교, 그건 트럼프의 이방카라든가 뭐 룸신이나 그 주변 사람이 유태인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란과의 전쟁에 핵무를 먹게끔 자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이란은 절대로 저기 세계 정세나 이런 걸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핵부터 막 이렇게 하니까 저기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8월달, 9월달, 10월달 되면은 이렇게 임신, 개유, 값이 이렇게 임신, 개유 그러면은 트럼프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어렵게 하고 물 먹는 사주입니다. 이것이요. 이 사주 자체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수성하고 목정이 되면 귀신이 되게 안 좋게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볼 때는 8월, 9월 되면요. 분명히 이란에서 좀 안 좋은 짓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에서만 재선을 막으려 하는 겁니다. 재선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란을 위해서 무슨 사건을 칠 겁니다. 치고 하면은 저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는 데는 쉽게 말하자면 이 북한도 그 김정은이가 그냥 지금 끌려간 대로 그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핵 동결하고 핵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자면 그냥 우야무야 이렇게 해가지고 샤샤샤 해가지고 경제제재 풀어주고 하는데 김정은이는 기본적으로요 핵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제재를 풀어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 주제를 다 까가면 트럼프는요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 이걸 풀어주질 못합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핵이 딱 그러면 이란한테 몇 개 갖다 주면은요 게임 끝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핵무기는요 먼저 치는 놈이 선수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 8장에 9장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선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귀절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좌우지간 성경도 그런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중동 쪽에 시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난 동영상에도 재선을 막기 위해서 쉽게 하면은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무역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주역은 지금 가장 크게 곤란받는 게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의 사주하고 트럼프 사주를 딱 봐가지고 과연 어떻게 갔냐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선거철이 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간혹 후보들이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사주만 딱 대지 말고 상대방 사주를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죠. 이게 이제 지난번 저기 안대희가 좀 마포에 출마했을 때 그 사람 운으로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당선되는 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쪽에 그 누군지 그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주는 안 돼줄 때 내가 봤을 때는 안대희 이분은 그 운이 괜찮게 가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대 사람의 사주를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전인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주를 딱 봤으면 이게 비교험도 딱 하면요 이 사람은 지고 이 사람은 이기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거에서 내가 당선됩니까 딱 얘기할 때는요 분명히 상대방 자기 경쟁자 되는 사람의 사주를 같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딱 비교했을 때 당신은 떨어져 대회 이렇게 아주 비교해서 딱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시진핑과 트럼프를 사주에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요 이렇게 꼬나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싸우고 할 때 뭐냐면은 과연 트럼프가 재선될 거 아니냐 이제 요거를 시진핑이 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거 안 믿는 나라죠. 이슬람교 이쪽에서는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는 이렇게는 임신 개유 이렇게 갔을 때는 트럼프한테 되게 안 좋은 운이 와 있어가지고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지난번처럼 트럼프를 치게 되면은 그거도 어떤 비슷한 일을 이란에 하게 되면요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냥 또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란도 저기서 그러다가 뭐 어저께 뉴스냐면은 핵 처리, 우라늄 처리를 어느 정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는 자기가 재선하는 내년까지 제발 좀 참고 그대로 좀 자기 말을 순순히 듣고 자기 알랑방구 끼는 데 따라오길 바라는데 이란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란이 한번 탁 가면은요 시진핑도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너 그 새끼 말만 듣지 말고 우리 그놈 재선시키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괌으로 미사일 쏴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워싱턴에서 이렇게 초청하는데 가서 저기 이놈아 쉽게 말하지만 쇼 오는데 놀아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진핑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트럼프의 재선에서 낙선시키자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딱 마음 먹으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사주하고 시진핑 사주를 딱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53년 6월 15일에는 이게 확실한데 시를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시를 모르니까 제가 정식 사주 풀어올리고 이거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그 사화 이렇게 돼가지고 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주는 되게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예요. 근데 이 토가 이렇게 무게 합이 돼가지고선 적이 돼버립니다. 무게 합이 돼가지고선 이렇게 무게 화가지고 화성으로 변해가지고 이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 형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큰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죠. 이건 트럼프가 이제 그 합이 돼가지고선 토성하고 화성으로만 이러는데 되게 강한 사주 특성 강한 사주를 갖다는 것도 시진핑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67세인데 내년 개년 해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하고 해오면 이게 임수죠. 임수가 정임 합의돼가지고 이 사람이 관인 상생하게 뜨는 운이 왔어요. 관인은 관성이 다 와서 뜨는 운이 왔어요. 이게 경제하니까 되게 조금 허지만 올해도 기해년에도 조금 자기가 조금 저기 하는 운이 왔어요. 이렇게 사회충되고 해수 와가지고 저기 올고 오는데 이게 해수가 이렇게 되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식상운이 와 있어가지고 약간 저기 하는 운이 와 있다는 거죠. 좀 많이 기가 소진되고 그런 식의 운이 왔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경제면에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많이 적이 되면서 기가 많이 소진되고 하면서 은근히 이거는 본인의 관성을 이렇게 돋우면서 오기 때문에 점점 올해보다는 나아집니다. 물목도하는 게 나아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68세 이렇게 되면 해수대원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뜹니다. 떠요. 그러니까 자기 운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트럼프는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내년에는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게 이 갑도 치고 좌우충되고 자미원진 돼가지고 해수는 귀신이 와가지고 되게 어렵게 간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뭐냐면 이 트럼프가 이거 지금 77세, 지금 74세인데 77세니까 이민전을 이렇게 넘어가요. 이민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대운은 이렇게 흘러서, 그러니까 축대운이 왔을 때 72세 돼가지고 이 사람이 대권이 됐지만은 77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저기에요. 어렵게 되고 이게 버겁게 되는 운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세운상에는 내년 경자년, 그다음 신춘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는 트럼프가 조금 버겁고 어렵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개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추세는 그 첫 번째 이란이 무슨 사건을 땅 치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나 김정은은 돌아요.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트럼프 재선부터는 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그 일을 벌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붙었을 때는 누가 이기겠느냐? 지금은 그 운세를 이렇게 가면은 그 대운상에는 이제 트럼프는 방방하지만 내년 이제 올해 기해년이 되면은 그 시진핑이는 이게 식신 상관운이기 때문에 관성을 이렇게 까져 적이 돼가지고 되게 좀 명예나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물먹고 좀 어렵고 버겁게 되고 좀 한산해 가는 게 있지만은 아직도 이 기토운이 그 트럼프의 그 자기 용신운이기 때문에 좀 버티면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에 경자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도 되게 좀 어렵 거지만 이게 자수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관운이 떠요. 그래가지고 대운도 이 해수대운이 와가지고 정관운이 딱 와가지고 상당히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에서 어떤 사건을 탁 치면은 시진핑과 무슨 얘기,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재선이 안 된다는 게 미국 저기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부시나 카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식으로 되게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식의 얘기죠. 그러면 이란하고 전쟁하고 안 좋게 딱 가면요.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는 트럼프 재선이 안 될 걸 예측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반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에 쉽지 않다. 그것이 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